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소프트한 이슈로 시작을 해서 글쎄요. 딱딱할까요? 그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에서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거의 날마다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들 아직까지는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과 중국이 그 움직임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짧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든 미국 언론이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해피 버스데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 비디오 같은 것 있잖아요. 보도하는 미국 언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소프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국의 수많은 언론이 이국종 외과 의사를 귀순한 북한 병사를 수술한 그 의사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벌써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 인터뷰를 잘하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이국종 외과 의사에게 어떻게 물어봤는가, 이 부분은 제가 한국에서 이국종 외과 의사 인터뷰하는 것을 다 리뷰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물론 텔레비전에서 CNN 등에서 많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활자기 때문에 잡지, 아주 좋은 잡지 애틀란틱의 편집인이 인터뷰한 내용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무장관 회의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오늘은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만나서도 역시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쉬운 내용부터 가기로 했어요. 쉬운 내용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위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 이슈는요, 쿼츠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중요한 잡지 애틀란틱에서 또 다른 뉴스 매체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쿼츠라는 쿼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굉장히 빡빡하게 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조금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거의 할 것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기라고도 표현들 하시지만 각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쿼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물론 당연히 너무나 휘발성이기 때문에 중국도 하지 않았는가, 해야지 된다,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쿼츠라는 미디어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금 싼 가상화폐요, 리플 같은 경우도 26.8%나 내려갔고 해서 이제 한국 법무부가 얼마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한국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사이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혀야지 되고, CNBC 방송도 CNBC가 워낙에 경제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쿼츠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정부가.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도저히 꿀 생각도 못 해봤던 꿈을 꾸게 됐었는데, 예를 들면 이 한국에서 내가 집도 사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이제야말로 숨쉬겠다 하는 꿈을 꿨었는데 내 꿈과 행복을 가져가지 마세요. 아마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이러한 것도 실렸었는가 보죠. 미국의 쿼츠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 왜 그렇게 그 많은 그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만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고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때는 아, 이제 내가 정말 그 인간답게 인간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아직 1년 안 됐지만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경제도 그대로이고 겨울에 너무 또 오래 추웠잖아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 이불을 끼고 살았어야지 됐고 여름에는 에어컨 비용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야지만 됐고 한국이 지금 세계의 그 비트코인 거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의 봉급장이 10명 가운데 3명은 이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 됐건 그 이제 비슷한 아류가 됐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까지도 퀄츠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의 모든 그 중요한 언론들이요 전부 예, 뭐 포브스도 그렇고 경제를 그 포커스를 두니까요 그곳에 뭐 블룸버그 뭐 또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CNN 머니 등등 한국의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팔로우업을 하는데 그냥 그 현상을 보도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그 청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그 단순하게 그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은 그 퀄츠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퀄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1월 24일이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라면서요. 미국에서는 원래 한국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6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지하철에도 비디오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고 이미 1953년 1월 24일 뭐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여성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2월 말까지 광화문역에 아주 그 와이드한 비디오 광고를 내고 있고 뉴욕에도 타임스퀘어에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내게 됐는데 오소리 헵번은 또 뭡니까? 오드리 헵번. 근데 이제 오소리 헵번 이렇게 해서 그 트위터에 그 사진을 딱 그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말 그대로 지금 70% 이상 되는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그 과거에 9년 동안의 보수 정권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진보 또 투명성을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어떤 그 패티션을 받는 것도 하고 미국에도 하고 있잖아요. 백악관의 청원서 또 스크립이 없는 기자회견을 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외국인 기자들도 뭐 전부 질문들을 하고 했었던 건 여러분들께서 다 그 보셨을 텐데요. 그런 그 내용들을 전하면서 그래서 K-팝 스타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인기 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세 번째 그룹이 또 있네요. 세 번째 그룹은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검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세 번째 그룹은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 빌딩에 이제 아마 생일 광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는가 보죠? 그리고 퀄츠의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서울의 이제 지하철 공사에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어젠가 그젠가 보도됐었던 내용인데요. 2,100개가 넘는 그런 그 커멘트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만 불만이고 그 불만 가운데는 당연히 내려라.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많이 특히 이제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 것까지 그런 분위기 내용도 내용으로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5%만 광고 내려라 하는 불만이었고 95%는 보기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퀄츠라는 잡지가
정말 잡지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가 정말 정말 좋은 잡지, 그 잡지 애틀란틱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오늘은 어떻게 그 미국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네. 대체적으로 미국 여기 뉴스원입니다. 애틀란틱의 편집인인 아담 소월 씨가 이국종 교수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정말 그 영화와 같은 공동경비구역에서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도 뛰고 뭐 총에 뭐 여기저기를 맞으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자회견할 때 기생충 그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며칠 전에 한 인터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기자는 특히 이제 애틀란틱처럼 좋은 잡지의 편집인은 인터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도 보여드릴 겸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에는 뭐 당연히 아주 대학병원이요, 미국 스타일의 한국에서는 유일한 트라우마 센터라는 거 얘기했고, 이국종 교수의 백그라운드 조금 얘기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던 것은 알지만 유공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병원에서 아버지를 너무 나라를 위해 싸우다 그렇게 됐는데도 박대하고, 본인도 그런 가족의 증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정말 문전박대를 당한 적도 많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해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알았는데 삼촌도 삼촌인가요? 미국 말로 엉클이라고 하니까 삼촌인지 고모분지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아무튼 엉클도 베트남전에 해병대로서 참전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애틀란틱의 편집인이 물어본 것은 그 점이었습니다. 지금 24살인가 25살이었잖아요. 북한군이. 전에도 이번에 이제 부상당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건강 문제가 있었던가 하고 물어봤더니 간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자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간염이 무엇인지도 모르더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기 검진이 없는데, 사실은 북한 정부 내지 정권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타가 시설 잘 돼 있다, 우리가 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특정한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평양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사치잖아요. 그래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정기 검진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 그런 얘기도 했고, 본인이 보지 못했던 타입이고 굉장히 치료되기 힘들었던 타입이고, 그러나 영양 상태는 그다지 나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국종 닥터 리가 북한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자신이 여러 번 말하려고 해서 내가 아프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통증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 젊은 병사가 에너지도 많고 호기심도 있고 긍정적이고, 본인과 같았으면 너무 여러 군데를 다치고 그런 충격, 북한군이 계속 쫓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본인 같으면 굉장히 디프레스 됐었을 텐데 이 젊은이는 디프레스 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담 소열 편집인이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던가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버지가 중령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제가 미국식 단어를 한국식 계급으로 번역을 하는데 중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는 이제 비료 때문인 것 같다. 이 의사로 볼 때 기생충이 하루에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농업 시스템이 이제 퇴비를 쓰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렇게 많은 총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인간의 몸에 신체에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보통 성인 몸무게가 70kg이라면
3,500리터의 피가 있다. 미국식으로는 이 방송 뭐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드시니까요. 1갤런짜리 그 플라스틱 우유통 그 정도의 양이 인간 그 70kg 성인이 갖고 있는 피인데 반 이상이 나가버리면 숨질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도착 전에 이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었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 병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알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뭐 혈압도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았고 맥박도 약하기 때문에 맥박과 혈압이 약하다는 것은 이게 피가 50% 이상 빠져나갔었던 것이다 해서 이제 특별한 조치도 취했다. 더군다나 이제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25분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 수가 있었고 가슴에도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못 쉬어서 특별한 수술을 했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응급실에 오는 그런 환자들과 비교를 해서 이 환자는 어떻게 다르던가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는 그래도 간염 환자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간염 환자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생충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것은 나는 처음 봤고 특별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B와 D였는데 D 타입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을 이 환자가 하던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본인이 지금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탈북했다고 하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나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환자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저널리스트가 그러면 그 환자가 일어나서 당신에게 제일 처음 물어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뭐 몇 시간 동안 한국에서도 인터뷰했었죠. 소리 지르고 뭐 하다가 다시 잠자고 몇 시간 뒤에 깨어났었을 때 정말 여기가 남한입니까? 사우스코리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본인이 이 닥터 리가 그 앞에 남한 국기를 침대 앞에 걸어두면서 어떻게 북한에서 이 남한 국기가 걸려 있겠어요? 하고 이제 환자를 달랬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가 TV쇼라든가 영화 같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이 환자에게 보여줬다면 왜 보여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트랜스포터 3 라스트 미션 프랑스의 액션 영화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액션 영화를 보기를 원했어요. 총에 맞아서 지금 그렇게 아파 있는데도요 하고 물어보니까 군인 영화는 군대 영화 같은 것은 군사 영화는 싫어했고요. 그러나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이제 트랜스포터 3에 굉장히 팬시한 자동차가 나오니까 그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웃기는 영화도 보여줬는데 짐 캐리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하니까는 캐리가 나중에 가시되는 영화요. 이제 저널리스트가 도와주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도 했고요. K-팝 그룹, 걸그룹 노래 많이 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 TV 시리즈도 보고 뉴스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만 틀면 그의 스토리가 나오니까 회복하는데 뭐 좋은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로맨틱한 미니 시리즈를 좋아했고 미국식 프렌즈 같은 그런 스토리 그리고 터프한 스토리는 이 귀순 용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CIA와 같은 그리고 군대 정부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잡지 애틀란틱도 북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도하는 그런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는 그런 시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역시 이제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제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났고 지금 뭐 20개국 외무장관들이 그 외교부 그 장관부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결국은 뭐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AP통신이 당연히 그 통신이니까 제일 먼저 전했고 신문의 경우는 가서 취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상으로 웹사이트에 빨리 이 내용을 알려야지 되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 언론이 AP통신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서 뭐 러시아와 중국은 빠졌지만 한국전 당시에 한국 측을 위해서 참전했거나 여러 그 도움을 준 그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일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우리는 도저히 북한 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아무리 그 결의안을 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목표라는 게 이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강경화 그 한국 그 외교부 장관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그 대화를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 개선의 첫 스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언론이 강경화 장관에게 그 취재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외무장관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투명하다고 할까요? 북한이 뭐 남북 대화하는 거 그 시간 벌게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북 대화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개발은 계속 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아니 우리 주요한 두 국가가 없이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이 뭐 말도 되지 않죠 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평양과 아주 그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고 외교 파트너인 이 두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뭐 별로 성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아니 우리를 빼고 당신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분열을만 일으키는 거지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중에도 이제 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해상 봉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강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백악관에서는 오히려 이게 약간 반대인 게 그렇죠.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압박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남북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 너머까지 가서 북한의 그 파괴적인 행위가 좀 바뀌기까지 좀 기대를 좀 뭐 하고 있고 그러니 뭐 중국도 많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제일 처음 먼저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잘 들여다보지 않던 그런 언론들도 나중에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이제 쫙 그 뭐 본물이 차면 터지듯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북한의 그 노동력이 아무리 그 유엔에서 압박을 하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 노동력의 숨은 곳이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한 달 더 된 것 같아요. 한 2달쯤 전에 뉴욕타임스가 좀 그 특별하게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마치 그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은 그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뭐 페인트 칠 등등을 하면서 그렇게 싼 돈을 받고 그렇게 일도 잘하고 게다 대고 북한으로 또 돈은 다 보내고 합숙 훈련하면서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뭔가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 노동력의 숨은 곳이다 하는 내용들 오늘 미국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함대가 한국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한다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지금 그 미국의 군사력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뉴욕 타임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아무리 그 국방장관도 지금 국방장관도 밴쿠버에 가고요.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외교적으로 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강도 높은 그런 그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미군이 여러 뭐 군이 뭐 해병대를 포함해서 육군 뭐 공군 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스는 싹 빼고 전해드리자면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누르스탄 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같이 회담을 하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이 그 카자흐스탄이 한때 구소련에 속했었던 국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허락을 해서 독립을 한 원 오브 더 국가에 속하는데, 그래서 구소련에 속했었던 그 공화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카자흐스탄이야말로 핵무기가 가장 많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르스탄 그 나자르바예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핵무기를 포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란과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했고, 북한에 관한 이슈에 우리가 그 미국 입장을 지지를 하는데 내가 중개인이 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뭐 핵무기 같은 것을 포기했는가, 뭐 그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가져본 국가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뭔가 이 핵을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 최대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주는데 이 카자흐스탄 공화국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시간에는 이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이 그 정보 자체는 입수를 하고도요. 일본도 하와이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짜 경고가 그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이유가 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NHK가 방송으로는 내보내지 않았는데 휴대폰에 NHK 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북한에서 지금 그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 하는 경고가 나가서 이 뭐 빌딩 안이나 뭐 J 얼럿이라고 해서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하고 몇 분 뒤에 이거 아니었습니다 했잖아요. 하와이에서는 38분 동안이나 굉장히 사람들이 뭐 우왕좌왕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는 것까지 오늘 미국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본 한국 접고요. 내일 먼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고, 그리고 뭐 영국 언론 등이 보도를 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내일 한국에 관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